자, 자기단원의 첫 번째 유형인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는 우선 전류가 어떤 도선에 흐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가 있고요.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K, R분의 I, K 다시 비례상수는 몰라도 됩니다. R분의 I. 자, K2 N I. 자,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여기서 R은 반지름이 되겠고요. 자, 원형이니까 원이니까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고요. 옛날에는 뭐 한참 오래 전에는 원형과 직선을 이렇게 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고요. 또는 원형끼리 합해서 출제를 하기도 했는데 뭐 한 90%가 직선 쪽에서 나오고요. 한 10% 정도가 원형 쪽에서 나오고 솔레노이드는 뭐 간간히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몇 년 동안 수능 출제에 나왔던 것도 보면 거의 직선이었고요. 직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단순히 그냥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하나의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를 P점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도선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개의 도선이 합쳐져서 얼마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지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능 4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실험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을 좀 했었잖아요. 비슷한 실험이 되겠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점은 가변 저항기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위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가변 저항기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저항값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저항기 같은 경우 흔히 이제 길이를 변화를 시켜서 저항의 크기를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직선 도선을 나침반 위에 지금 장치를 했는데요. 나침반이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구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기 전에 나침반이 지금 이런 모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 방향은 바로 이런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건 지구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스위치를 닫고 나침반 자침의 방향을 관찰을 했어요. 그림 나가 바로 이런 형태로 됐다는 얘기죠. 근데 나침반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렇게 휘어졌냐면, 이렇게 돌아갔냐면 왼쪽으로 돌아갔네요. 그 얘기는 이쪽 방향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생겼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전류가 흘러서 생긴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이 도선에 전류가 어떻게 흘렀어야 되냐면, 앙펠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나침반에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위쪽으로 흘렀어야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감싸치면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이 이쪽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다는 뭐냐면 가변저항기의 저항값을 변화시켰더니 나를 반복했더니 다가 됐대요. 근데 다가 보니까 나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회전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지구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이만큼의 전류의 자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전류 자기장이 따라서 회전하는 크기가 처음에 이 세타만큼 회전했다면 세타 다시만큼 회전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값이 커진 거죠. 자, 라는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 얘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를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나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자, 밑에서 위로 올랐으니까 B에서 A 방향이 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네, 이건 맞는 얘기죠. 다가 보니까 좀 더 많이 회전한 것으로 봐서 자기장의 세기가 좀 더 세진 거죠. 전원장치에 땡땡 단자에 연결된 집게를 서로 바꿔 연결한 후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자, 기역이 지금 가의 상태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집게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테고,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실험 문제에서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실험에서는 지구자기장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비지구자기장은 고정입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이냐 또는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왼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크기가 커지면, 즉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자기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각도 또한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 세타 값이 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죠. 이쪽 왼쪽이.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세타 값이 지구 자기장분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B 값은 지구 자기장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값을 계산해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공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공식 유도한 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20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도선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장의 세기 P는 직선 도선이죠. 자, 비례상수 K R분의 I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앙펠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x에 따라 나타낸 거랍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큰 요 지점을 쭉 보는 건데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작아졌다가 결국엔 0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면서 어떤 특정한 지점, 뭐 요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선 A를 먼저 보시면 도선 A에는 지금 I0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도선 A의 오른쪽 부분, 이쪽 부분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0보다 큰 이쪽 방향에서의 처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이 B에 흐르는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마찬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 따라서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B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 자체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B에 흐르는 전류가 I0보다 크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비례상수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자, A의 이쪽 부분, 그러니까 B의 오른쪽 부분이 지금 0이 됐다는 얘기는 자, 요만큼 떨어진 곳에서 A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B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합했더니 이게 합해서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A와의 거리가 B와의 거리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는 합해서 0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어떻다? 네, 작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2분의 1t,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t는 뭐 여기쯤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t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d에서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지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t인 지점을 보시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 보시면 따라서 두 개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d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d를 보시면 A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자,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요만큼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A의 왼쪽이기 때문에 항상 A가 가까운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항상 마이너스 2분의 3D, 그러니까 A의 왼쪽 부분은 어떤 방향이다? 네,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합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D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고려해서 두 개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이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 문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력 문제도, 즉 자기장을 따지는 문제도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작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죠. 직선도선, 이번에는 3개의 직선도선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면에 있겠고요. ABC의 3개 각각 4i, 2i, 5i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답니다. A와 B는 고정되어 있고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지금 반대랍니다. 자, A는 지금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B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자, 그림 나는 C를 X는 마이너스 T와 X는 T 사이에 위치에 놓을 때 C의 위치에 따른 점 P에서의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거랍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은 B에서가 C에서가 서로 같다.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한 지점을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는데요. 우선 C의 위치가 0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D에서 요 D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왼쪽, 그러니까 0의 왼쪽에 있을 때 C가 지금 현재 그림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자기장의 크기가 보니까 플러스 값을 갖고 있잖아요. 자, 플러스라는 얘기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데 나오는 방향이죠.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A가 P점에 형성되는 자기장, 자, P점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A의 자기장 더하기 B의 자기장 더하기 C의 자기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C가 P의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T에서 0인 사이에 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자, A는 일단 어느 방향이죠? 방향만 따지면 네, P점에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B가 만드는 자기장도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P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마찬가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C점에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당연히 이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나오는 방향이 돼야 들어가는 방향을 상쇄하고 나오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보시면 P점의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네,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P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네,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물론 자기장의 세기는 둘을 합한 것보다 이제 커야 되겠죠? 전류의 세기가 큰 거로 봐서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위치가 X는 5분의 T에서가, 자, 여기 5분의 T니까 뭐 요쯤에 있겠죠. 그죠? 5분의 T인 곳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T,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T는 이제 P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얘기죠. 5분의 D 지점이 마이너스 5분의 T인 지점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5분의 1T인 지점을 마찬가지 또 살펴보면 5분의 1T인 지점에서도 A, B, C의 자기장이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A의 자기장은 얼마죠? 네, 들어가는, 방향만 먼저 볼게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C가 5분의 D인 지점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면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더해져서 커지겠네요. 자,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T인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B가 만드는 자기장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직선 C라는 직선 도선이 P점의 왼쪽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아래로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나오는 방향이죠. 아까 5분의 1 D인 지점은 세 개 모두 다 들어가는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 5분의 1 D인 지점은 두 개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니까 합했을 때 크기는 당연히 5분의 1 D인 지점이 크겠죠. 또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D급 볼게요. P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는 C의 위치는 P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는 P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C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 0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0이 되는 위치인 C의 위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다 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들어가는 방향이고 마찬가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럼 C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나오는 방향이 돼야 0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P의 이게 오른쪽 위치에 있으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도 C의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C는 P의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될 테고, 일단 그러니까 마이너스 2D에서 D 사이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뭐 추측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KR분의 I니까 자, P점까지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A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D분의 4I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2D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2D분의 마찬가지 2I0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주겠습니다. 뭐 이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우리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얼마라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B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크기가 B라고 한번 해보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요거에 지금 몇 배죠? 2배죠? 그러니까 2B가 되겠네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3B가 될 테고, 결과적으로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마이너스 3B가 돼야 0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방향이 이제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라는 개념이고, 자기장의 세기만 고려하면 3B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지금 보시면 얘가 5I0고,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가 2I0이기 때문에 C가 B에 비해서 몇 배 큰 거죠? 네, 2분의 5배 큰 거잖아요. 그러면 3B가 되기 위해서는 3B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요 2I0가 B였으니까 2I0가 B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I0 상태가 3B가 되려면 거리가 아까 2D만큼 떨어졌을 때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값을 지금 계산을 하면 2D분의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2I0가 B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3B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어떤 그 B점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왼쪽에. 그래야만이 비로소 B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돼서 0이 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르는 값을 우리가 임의의 x라고 한번 놓고요. 그럼 x분의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네, 5I0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3B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x분의 5I0는 3. 자, B 값이 D분의 I0네요. 그죠? 자, 여기서 I0 지우고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3x는 5d니까 3분의 5d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요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d니까 마이너스 2d에서 d 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원절이 어딘가쯤에 C가 이렇게 있을 때
C가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감싸지면 P점에서의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3B가 돼서 합하면 0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거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말고사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 어떤 계산을 요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관련된 공식을 넣어서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 물론 공식을 알면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지금 현재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주어진 상태고요. X축상의 점 P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랍니다. 그러면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모두 다 더했더니 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방향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우선 방향을 가르쳐준 B의 방향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에서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되죠? 감싸지면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A와 C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B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0이 된 상태에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꿨더니 P점에서의 자기장이 다시 어떻게 됐대요? 들어가는 방향이 됐대요. 자, 이 상태에서 C의 방향을 바꿨답니다. 자,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 처음에 원래 있었던 자기장의 방향에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텐데, 그 바뀐 게 들어가는 방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얘는 자기장이 어땠을까요? 나오는 방향이 됐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C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점의 오른쪽에 있는 B와 C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P점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A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결과적으로 합했을 때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들어가는 방향이 P점을 만들려면 A의 전류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흘러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IA가 IP 플러스 IC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여기 D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D고, 자, C점에서의 그 거리가 정확히 주어져 있지는 않죠. 그러면 그냥 지금 우리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C점에서의 그 거리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C점에서의 그 거리를 지금 P점으로부터 A는 D만큼 떨어져 있고 B도 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공식을 뭐 쓰고 싶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 이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을 좀 쓰면은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마찬가지 D분의 IB가 되겠습니다. 그럼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지금 C가 P점으로부터 D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죠? 뭐 D 다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D 다시분의 IC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이 서로 어때야 되죠?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D하고 D 다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D 다시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이, 이 합한값이, 요쪽 값과 요쪽 두 개 합한값이 같아지려면, 여기 지금, 만약에 D 다시를 그냥 D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C도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IA가 IB 플러스 IC인 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C가 D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D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란 얘기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요쪽 이 두 개를 합한 크기가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A보다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디귿 원점 5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원점 네 여기 원점 5 여기 있죠. 원점 5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전과 후가 같다. 자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처음에 어떻게 됐죠? 자, 위로 다 지금 위로 흘렀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다 위로 흘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만드는 자 원점 5입니다. 자, 원점 5가 바뀌기 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네, 나오죠. B가 만드는 자기장도 나오고요. C가 만드는 자기장도 나옵니다. 모두 다 나오죠. 그러니까 다 합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후가 되겠죠. 바꾸고 난 이후 자, A는 여전히 나오고요. B도 나옵니다. 자, C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그런데 A, B, C를 봤을 때 지금 원점으로부터 C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A의 전류의 크기가 제일 컸잖아요, 지금. B와 C를 더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의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큰 거잖아요. A 쪽의 자기장의 세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둘이 세기는 좀 약해졌겠지만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쭉 몇 개를 풀어봤는데 수능 문제이다 보니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여러 가지 상황 물론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풀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 보시면 어때요? 방향을 주로 묻는 문제 그리고 그것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공식이 없다고 해서 그런 공식을 넣어서 풀지 않겠냐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비례상수는 빼고요. 여러분이 거리 D분의 거리 R분의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R분의 I가 자기장의 세기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틀릴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자,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 좀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매우 간단한 문제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라는 거죠. 자, 전자석 기준기. 자, 전자석을 이용해서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치 해당이 되겠고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걸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통이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솔레노이드가 바깥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테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영상 신호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지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뭐 빈도수로 따지면 직선 도선 또는 원형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나 세기를 구하는 문제처럼 뭐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성이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물질의 자성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띠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사실상 물리학 완에서 출제되긴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자성체와 관련된 세 가지 종류의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와 그다음에 상자성체, 그다음에 반자성체가 있겠고요. 각각의 종류를 기억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 강자성체가 왜 강자성체를 띠는지, 상자성체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특히 반자성체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그래서 반자성체의 특징에 대해서 특히 초전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 5번 문제가 되겠네요. 2020년 물체 A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를 스티로폼 용기에 넣고 건전지와 전구에 연결한다. 스티로폼 용기에 액체 질소를 천천히 붓는다. 액체 질소에 잠겨있는 A를 꺼내어 자석 위에 가만히 놓는다. 자, 실험 결과 액체 질소를 붓기 전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액체 질소를 부은 후 전구에 불이 켜졌다. 자, 실험 과정 다 A가 공중에 정지 상태로 얼마 동안 떠 있다가 천천히 자석 위에 내려앉았다.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해봤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초전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액체 질소 속에 들어있는 초전도체는 온도가 매우 낮아지면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전기적 성질이 매우 좋은 물질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액체 질소를 붓기 전에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얘기, 이제 저항이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액체 질소를 붓고 나서는 저항이 작아져가지고 이제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이제 A의 온도를 이제 낮추는 것이 되겠고요. A의 전기 저항은 액체 질소를 부은 후가 붓기 전보다 작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디귿, 다에서 A가 공중에 정지 상태로 떠 있는 동안 자, A는 반자성을 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초전도체의 반자성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1년 6월 평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석에 붙여 놓았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는 모습을 나는 자석에 붙여 놓았던 철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석에 잘 붙지 않는 물체고요. 철 같은 경우는 자석에 잘 들러붙는 물체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알루미늄 클립은 강자성체가 아니죠. 자, 강자성체라면 잘 붙어야 되는데 잘 붙지 않는다라는 것은 강자성체가 아닌 상자성체가 되겠네요. 나의 철 클립이 상자성체가 아니고 강자성체가 되겠고요. 자, 철 클립은 왜 그러면 이렇게 붙냐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화되는, 이걸 우리가 자기화된다라고 하죠. 자,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성체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구별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작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성에 대해 ABC가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강자성체는 하드디스크에 이용됩니다. 네, 맞는 얘기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화된 상태가 사라지는 거죠.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서 오히려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반자성체라고 그랬죠. 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학생 A와 C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자석에 철못이 달라붙는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철못에 클립이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철심, 전류가,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서 자석화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철심이 있게 되면 철심 자체가 자기화가 돼서 그 철심 자체도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철심에 달라붙은 철못도 하나의 철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 솔레노 코일에 대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형태를 감싸지게 되면 엄지손가락 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엄지손가락 이쪽을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이쪽의 끝이 N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철못은 강저성체가 맞는 얘기고요. 가의 철못의 끝은 무슨 극이다? 네, S극이 아니라 N극이 되겠고요. 나에서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클립이 이렇게 지금 붙는다는 얘기는 철못에 의해서 자기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자성체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지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와 관련된 자성체 문제는 심심치 않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세 번째는 이제 전자규도인데요. 전자규도는 이제 수능이 출제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3년도부터 수능이 실시가 됐어요. 93년도 수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사 수능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94년도부터 2021 수능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형의 시험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최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실제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를 조금씩 변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도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할 텐데요. 94년도 수능은 문이과,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문이과가 구별되는 수능이었어요. 문이과가 공통인, 구분하지 않는 수능이었고요. 95년도 수능부터 2021 수능까지는 문이과가 나뉜 수능이었어요. 근데 2022 수능부터 올해 고3 수능부터 문이과가 어떻게 되죠? 없어졌죠. 공통이죠. 다만 뭐가 생겼습니까? 선택 과목이 생겼죠. 예전에는 선택 과목 자체가 문과 쪽 선택 과목, 이과 쪽 선택 과목이 아예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문이과 공통이고 선택 과목으로 된 게 2020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능은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나왔던 요 때를 제외하고 95년도부터 2021까지 수능에서 전자규도는 뭐 빠짐없이 출제됐던 매우 중요한 단골 소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규도 부분이 엄청 중요했었는데 2020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조금 내용이 쉬워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쉬워져서 여러분이 물리학원을 그 전자규도 문제를 푸는데 조금은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개는 좀 어려운 내용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제 물리2 내용으로 전자규도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전자규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전자규도 내용이 뭐냐? 하나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압을 만드는데 그때의 유도 전압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파이는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 단위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냐 이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파이는 바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면적이 크면 당연히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B 곱하기 S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압을 만든다. 그리고 그 유도 전압은 외부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전자교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그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 사례들을 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020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솔레인드 AB의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고 AB에는 동일한 저항 PQ가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빗면을 내려온 자석의 수평 레일 위에 점 ABC를 지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석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자석이 지금 여기를 빠져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석의 변화가 생기고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 외부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점점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따라서 자석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더 작다. 그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자석이 B점에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입니다. 그러면 B를 이렇게 지나는 순간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일을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A 쪽에 그 솔레인드 A 쪽에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B 쪽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한쪽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어떻다? 네, 반대가 되겠죠. 운동 방향 같은 게 아니라 반대이다. 지금 운동 방향이 이제 이쪽인데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당기고 이쪽에서 밀어내니까 실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자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라는 얘기고요. 틀렸고요. 디귿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저 P가 어디 있죠? 네, 여기 저항 P 값이죠.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저항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보다 크다. 자,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석의 P를 통과하는 속력이 이제 Q를 통과하는 속력보다 어때요? 크죠. 왜냐하면 아까 방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점점점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Q에 흐르는 전류 최대값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하면 변화가 컸기 때문에 훨씬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질 것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빨리 집어넣을수록 흐르는 전류값이 컸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느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지날 때는 처음을 지날 때보다 더 느려졌기 때문에 저항 Q 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P 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는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0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1, 2, 3를 통과를 한답니다. 자,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 2B, B로 균일하고 자기 방향은 모두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랍니다. 지금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사각형의 고리가 이렇게 생긴 요 사각형의 고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영역 1, 영역 2, 영역 3를 지나가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는 B, 2B, B였다고 했고요. 모두 다 자기장의 방향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나 같은 경우는 이 P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랍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P가, 이 P점이, X는 1.5D, 그러니까 1.5D면 어디에 있죠? 네. D고, 여기 1.5,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 P에서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각형의 코일의 자기장이 요 빗금친 면적만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커지고 있죠. 따라서 이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면 안 되죠. 유도 전류 자체가.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이 코일 안쪽에.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려면 어느 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죠? 네.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계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이죠. P점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르겠네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은 유도 전류의 세기가 1.5를 지날 때가 4.5를 지날 때보다, 자, 현재 여기 1.5D를 지날 때가, 그러니까 1.5D일 때의 속도가 2V였습니다. 그 다음에 4.5D를 지날 때, 4.5D를 지날 때는 속도가 V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겠고요. 자기장의 세기 B는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자속은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P가 X 있고 1.5D를 지날 때 금속고리의 속력이 2V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1.5D를 지날 때 속도가 2V였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뭐 유도전류의 세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 2I다. 뭐 이렇게 상대적인 값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D를 지날 때 금속고리의 속력이 V고,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B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5D일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좀 똑같은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B고 똑같은 자기장의 색이 B예요. 그러니까 4.5D를 4.5D를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요만큼의 자기장이 반만큼, 사각형의 반만큼 자기장이 걸쳐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얘는 1.5D를 지날 때의 속력이 2V였고, 그 다음에 4.5D를 지날 때의 속력이 V였기 때문에 더 빠른, 2배의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이쪽이 만약에 2I라면, 여기가 2I라면 여기는 I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떤 질문이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X는 2.5D를 지날 때가, 자, 2.5D면 여기죠. 2.5D를 지날 때와 3.5D를 지날 때가 3.5D, 자, 여기죠.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2.5D 여기죠, 여기. 자, 2.5D를 지날 때 보시면 하나는 반절은 B, 자기장이 B라는 곳에 걸쳐져 있고, 오른쪽은 2B라는 곳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3.5D에 있을 때는 하나는 이 2B 쪽에 반절이 걸쳐 있고 하나는 B 쪽에 반절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2.5D일 때의 상황은 지금 2B 쪽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5D일 때는 2B 쪽에 걸쳐져 있다가 2B 쪽을 빠져나가면서 B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자 2.5D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어떤 자기장이었죠? 들어가는 자기장이었잖아요. 그러면 2.5D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고요. 그다음 3.5D를 지날 때는 지금 자기장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3.5D를 지날 때는 어떤 방향? 시계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네, 서로 반대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얘기였고요. 이거는 아까 틀린 얘기였죠. 플러스 Y 방향이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석이 솔레노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솔레노의 중심축상에 있고 전구의 밝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박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전구가 밝아졌다는 얘기는 전구에 흐르는 전류값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그렇죠. 유도되는 기전력, 유도되는 전압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전력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밝기가 밝아진 거죠.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이다. 지금 P를 지날 때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Q를 지날 때는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를 말하죠? 자,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점점 들어오면서 뭐로 바뀌는 거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 줄어든 만큼 전기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다, 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S극이 다가오면 첫 번째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죠? 네, S극이 되죠. S극이 돼서 P가 자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할 테고요. 자석이 이제 Q를 지나면서 Q를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가 다시 또 S극이 되겠죠. 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S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자석이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코일 자체가.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금방금방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021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우리 전자기도 관련된 실험 문제잖아요. 코일의 검요계를 연결하고요. 검요계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고 방향까지 고려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눈금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답니다.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육의 눈금을 관찰했는데 이제 P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제 자석이 코일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석이 S극을 아래로 하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N극이 아래로 해서 내려올 때였고, 반대로 S극에서 내려오면 자기장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바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빠른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검육의 바늘이 눈금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첫 번째 P점을 지나는 순간, 요 P점을 지나는 순간 N극이 다가올 때의 전류의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S극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그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9년도 평가원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U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거랍니다. 자, 자기 선속 여기 지금 이렇게 파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기억. 유도 전류의 세기는 0에서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0, t, e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0에서 et, 0 사이에 시간에 대해서 자석의 변화가 일정한 비율로 변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일정하다. 자, 공식을 쓰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결국엔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기울기 자체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럼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자,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자, T0 요때일 때가 OT0일 때보다 크다. 이것도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건 맞는 얘기죠. 방향은 물론 차이가 있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요때와 6T0일 때가 서로 같다. 반대죠. 변화 형태가 다른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 자숙의 변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반대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그린 가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B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B의 방향은 종이만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금속 고리 주변에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죠. 1초일 때, 자, 1초일 때 보세요. 1초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 자, 3초일 때 2초에서 5초 사이의 변화 형태와 5초에서 그 다음에 9초 사이의 변화 형태를 보시면
2초에서 5초 사이에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5초에서 9초 사이에는 자기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형태가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반대가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7초하고 4초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5초에서 9초 사이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2초에서 5초 사이의 변화를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자, 3초 동안에, 자, 3초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몇 칸 변했죠?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변했네요. 세 칸. 자, 그 다음에 여기 5초에서 9초 사이를 보시면 총 4초 동안에 몇 칸 변했죠? 두 칸 변했잖아요. 대충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그래프만 보면 기울기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따라서 4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어떻다? 더 크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답이 되는 거네요.